이번 시간에는 그 형사소송법 증거편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이 조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개 조문 중에 이쪽에 5번째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자백은 다 이익되는 걸 자백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불이익하겠죠, 다. 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자백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자백밖에 없어요. 나머진 증거가 없어요. 다른 증거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자백밖에 없는 거는 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이 자백밖에 없을 때, 이때는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 예시를 보면은 이제 마약 사건 해가지고 그 의정부 법원 판결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매매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약 수입 매매,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우리가 지금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려는 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 관련 법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이제 자백이 그 불이익한 자백이 그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하니까는 그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그 불이익한 유일한 그 자백에 대한 그 보강 증거가 있어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증거, 자백 말고 다른 증거는, 이것을 이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자백 말고 다른 증거로는 그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부라든지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 그 진실한 것의 반대는 이제 가짜, 허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인, 진실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도 그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이, 이런 증거, 그 보강 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310조에 의해서 증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말고 이거 외로 실체, 이건 별 딴 거예요. 딴 건. 딴 사실, 딴 그 내용.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같이 재판받는다든지 그렇게 형법 37조, 38조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실체적 경합범, 각각 이루어진 범죄, 각각 성립하는 범죄를 그 같이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수재, 여러 개 있잖아요. 각각 범죄가 성립하니까는, 이것은 각 범죄 사실에, 각각 범죄가 성립하니까는 각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2017도 20247 이렇게 되고, 여기는 2007도 1093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자백하고 있느냐? 마약을 주문했다,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피고인의 자백이 됐어요. 자백이 됐는데, 그 주문하고 결제했다는 그 말로만 자백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살펴봐도 여기에 말로만 돼 있고 주문했다는 무슨 근거, 증거자료, 결제했다는 뭐 증거자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문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상화폐 결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여기에 비춰보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 이거 말고 유일한 증거 말고 다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한 증거만 남아 있으니까는 310조에 의해서 유죄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관님들이 수사하실 때 자백이 있을 경우에는 자백이 있으니까 됐지 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별도의 보강 증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해가지고 무죄 부분, 이렇게 벌금 200만 원 선고됐는데 무죄 부분, 조금 전에 마약 사건도 그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일부 무죄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했던 거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이제 무죄 부분, 벌금 200만 원 선고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따져보자면은 그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퇴직한 다음에 뭐 14일 이내 임금을 퇴직금, 뭐 임금 미지급하면은 처벌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제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냐면은 임금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걸로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가 또 이렇게 수사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더라도 법정 자백 외에 불이익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됐는데, 그걸 외에도 따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따로 그 보강 증거가 없는 거,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는 자백만 남은 거죠. 불이익한 자백만 남은 거예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사건, 이래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갖고 사기가 들어있어요. 해서 그 먼저 공범인 공동 피고인 B가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거론한 사정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A하고 B가 공동 정범인데, 공동 피고인인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데 B가 그 1심에서는 부인했지만 당심 2심에서는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의 자백이 피고인 A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공범의 자백은 나머지 공범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이런 취지죠. 자,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자백은 거기에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 A하고 B가 있는데, 공범이 있는데 B의 진술은 A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A하고 B의 각 진술은 서로 A는 B의 보강 증거, B의 진술은 A의 보강 증거, 이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 상해 사건에 있어가지고 형사소송법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각자 자백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자백. 그 다음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되는지 여부. 요 내용은 좀 전에 판례에서도 봤었죠. 판결 요지 그래가지고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보강하는 증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반복된 그 판례 내용이죠. A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있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가 된다.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증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 사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의 정도. 이렇게 해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이거 앞에서 나왔던 판례죠.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앞에 부분에
그 사건에서도 똑같은 판례를 말씀을 드렸었죠. 사건에 있어가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공범은 아니지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거만 문구만 보면 잘 모르겠죠. 해가지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재이므로 각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숙지하시라고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정에서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의 진술, 이것은 자백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자의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 증거를 삼을 수 없다. 공소의 일에 대한 피의자 말고 피고인 말고 공소의 일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다.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A 피고인이 있고 P는 이제 공동 피고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피고인은 A 말고 또 다른 B가 있는데 B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A가 자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보강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보강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그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가 자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피의자 A 말고 또 이제 B라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가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A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자백에 대한 자백 말고 다른 증거를 찾는데 자백 말고 다른 증거를 찾는 거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 있는 것은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 선고를 하지 못하는데 A가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A가 또 여기도 또 자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A가 자백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자백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진술을 가지고 A가 자백했다. A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를 A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공동 피고인에서 공범 중에서 A가 진술하고 B가 진술하고 공범끼리는 서로 상호 각자 역할 무슨 진술을 하면 그게 상호 이제 보완 증거가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A가 자백을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A가 자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면은 그 자백 말고는 A의 자백 말고는 다른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없는 거죠. 보강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건 많이 하는 그 무보험 운행 사건 보면은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의 정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한 것이고 범죄 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등록증에 무보험 운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은 처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은 그 CCTV에 고속도로라든지 해가지고 과속단속 뭐 이래가지고 CCTV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해서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한테 이제 통보가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 적발 어느 자동차가 언제 어디서 과속으로 적발됐는데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등록 명의자의 주소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지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이 이제 자동차 등록 명의자를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진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피고인인지 아닌지 운전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잘 안 나타나 이게. 뭐 썬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누군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 어디서 의무보험 미가입은행, 그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은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리고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이게 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자백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백했다가 나중에 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지만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전석에 있는 사진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운행했는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 부분에 대한 그 보강 증거,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 자체,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소유자가 이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로 돼 있으면은 내가 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등록증 자체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만일에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닐 경우에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이 내가 운전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다른 증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돼가지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겠죠.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이 수사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 자동차 등록증 차량 명의자가, 등록증 명의자가 CCTV 적발된 걸 보고 제가 운전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이 그 보강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자동차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자,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CCTV 적발된 거 제가 맞습니다. 그랬다면은 그 사진으로도 안 나타나고 등록증이 또 보강 증거도 될 수 없고, 자기 명의가 저 운전했습니다 하는 명의가 아니니까, 그러면 입증하기가 되게 곤란하다는 결론이죠. 요 이론으로 따지다 보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이 굉장히 좀 조사하는 게 좀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는 아무튼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그 피고인이 돼가지고 내가 운전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등록증 자체가 보강 증거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못한다. 이렇게 유죄 증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자동차 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인데 불이익한 유리한 증거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은 그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를 깰 수가 있는 거죠. 보강 증거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또 그 화면에서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뭐 이때는 간통 사건으로 막 실형도 선고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1970년대인가 그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그때는 동부지원, 지금은 동부지방법원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때 동부지원에서 실제로 그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이에요.
간통이니까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판사가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자하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남자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증은 없고 이제 서로 말로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여자는 얘라고 이렇게 판사가 또 여자한테 물어봤죠. 남자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시인을 하고 남자는 아니요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남자는 유죄, 여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러니까는 공개재판이니까 방청객이 좀 술렁되겠죠. 남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한테는 유죄를 선고하고 여자는 예라고 그랬는데 왜 여자한테는 무죄를 선고했지? 이게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0조 요거 자백의 보강 증거 해가지고 남자는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여자가 예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남자에 대한 간통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유죄가 선고된 거죠. 근데 여자 측에서 보면은 이 남자가 아니오라 그러는 바람에 여자한테는 얘만 남은 거죠. 자백만 남은 거죠, 이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고 부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유일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서울경찰 수사관님들이 조사하실 때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은 굉장히 좀 한시름 놓겠죠. 그렇지만은 보강 증거가 있는지 자백했다고 해서 이거 기소 의견으로 빨리 송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찾으셔서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